자, 18번 한번 봅시다. 자,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는 길을 해줬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을 잘 보세요. 자, 갑이 계약 당시에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병의 소유다 그 말 아닙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맞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동그라미가 해제에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아기자라도 해제할 수는 있다. 이래야죠. 알았던 을, 아기의 을도 해제할 수는 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계약 당시에 병 명의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 격려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을은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저당권 실행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할 때 저당권하고 가등기하고 가압류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거를 판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등기나 가압류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행이 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고 같기 때문에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18번은 문제가 아주 좋아요. 자, 계약 당시에 채권이 1억 원의 병의 저당권이 있고 을이 채무 이행을 인수를 했다. 자, 1억 원을 대금해서 공제했다.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자, 요거는 뭐 그림을 조금 그려줄게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병이다, 그죠? 병. 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에게 팔았습니다. 얼마로 팔았나요? 대금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2억으로 매매했다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죠. 그죠? 자, 1억을 갚아야 할 채무자라고. 그런데 갑으로부터 을이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무를 인수했다고. 자, 갑 네가 갚는 것을 내가 대신 갚을게. 이랬다. 그러면 매매 대금은 실제로는 2억이 아니고 얼마로 돼버린다? 1억이 돼버려. 사회에서도 이렇게 거의 합니다. 2억을 다 주지 않습니다.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1억을 지급하고 대신에 을이 1억을 대신 갚아주기 이래 한다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는 채무를 을이 인수했기 때문에 1억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을이죠. 그럼 을이 갚아야 되는데 을이 안 갚았단 말이야. 안 갚았어. 그리고 또 토지가 요렇게 넘어와도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을이 갚아야 하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경매 신청하겠죠. 그러면 낙찰이 되겠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면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갑이 안 갚아서 실행이 돼서 상실했다. 이걸 배웠잖아. 그때는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갑이 안 갚아서가 아니고 을이 갚아야 되는데 을 지가 안 갚아서 실행당했죠. 그래 놓고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천천히 들으면 뭐 할 것도 없잖아. 그 복잡해 보이도. 자, 그래서 3번은 을 자신의 잘못으로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충고할 수 없다. 맞나요? 그죠? 자, 4번에 부동산 병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에 갑이 이를 알지 못했다.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와, 18번은 문제가 진짜 좋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만 전신에 모아놨네.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 잘 냈다. 그죠? 이렇게. 와,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이다. 그죠? 자세가 됐다. 자세가 거의. 자세가.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이때 갑이 취득을 못해가지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들어보셨죠? 그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자, 그러면 을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자, 해제는 저당권 실행이 아니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해제의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여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아주 특이합니다. 자, 매수인은 담보 책임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특징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오로지 여기 매도 판례도 있습니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도 선의의 값은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뭐요? 전부 타인권리 매매. 그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을에게 배상하고 해제하고, 한 번은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해제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을이 선이면 그에게 배상하고 악이면 통지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왜? 맨날 공부한 게 매수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배웠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매도인 갑이 알지 못했다 돼 있죠? 그럼 선의의 매도인이죠? 자, 선의의 매도인은 그죠? 해제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럼 을이 이제 선이냐 악이냐 그 말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악이면 통지만 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 그죠? 선이면 배상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악이라도 배상은 해도 되잖아요. 그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배상하고 해제할 때는 선악을 묻지 않고 할 수 있고, 통지만 할 때는 을이 뭐여야 한다? 악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자, 5번은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다. 이거는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동그라미가 없어요. 따라서 전부 선인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을이 안 때 이래 돼 있죠? 그럼 악의의 을이죠?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19번 한번 보실까요? 자, 대금 감액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동시에. 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는 무조건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에서는 선악불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대금 감액 청구는, 그죠? 선악불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일부 타인권리 매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갑이 을로부터 100평을 매수했는데 100평이 병의 소유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 맞죠? 그럼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나머지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선일 때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인이 선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아니지? 아, 맞네. 기호가 거꾸로 돼 있다, 그죠? 갑이 을로부터 사사니까 갑이 매수인이 맞네, 그죠? 그럼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 무조건 할 수 있잖아. 선이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선이면 무조건 할 수 있고, 문제는 악일 때 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단 말이야. 뭐하고?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 대금 감액,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1번은 선의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자, 지상권이 설정됐다.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이죠? 자,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은, 그죠? 동그라미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선의만 할 수 있잖아요. 선의만 할 수 있는데, 대금 감액 청구는 못해요. 왜 그러냐? 자, 대금 감액 청구는 대금을 좀 줄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거나 수량 부족에만 대금 감액 청구가 있다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 적용이 되는데 대금 감액은 어디에만 있다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고기에만 있다고. 그래서 이번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X. 자, 3번에 보시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제3자 병의 소유다.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맞죠? 여기도 대금 감액 청구가 없습니다. 자, 4번에 갑이 경매를 통해서 매각받은 토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 이것도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이다. 여기도 대금 감액 청구는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누수균율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을로부터 매수했다. 선의무과실의 갑은 물건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물건 하자로 담보 책임 물을 때는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도 대금 감액 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가 들어가는 것은 1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선일 때는 다 들어가지만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물음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자, 20번에는 환매네요. 환매. 자, 1번에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된다. 맞고 2번에 환매 기간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지를 못합니다. 맞고. 자, 3번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된다. 자, 3번은 환매대금을 물었거든요. 자, 환매대금은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자,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수령한 매매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비용. 거기에 이자는 가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네, 이자와 과실은 상계되므로. 그래서 3번의 X입니다. 자, 4번에 보시는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 맞습니다. 자, 환매는
매매와 계약도 동시에, 등기도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맞고. 자, 5번에 환매 등기를 했습니다. 환매 등기를 하면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자, 뒤로 넘겨봅시다. 21번은 핵심이 기간의 약정을 안 했다. 여기 핵심이에요. 자, 토지를 기간에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그러면 1번 기간을 약정 안 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 주택일 때 그렇죠.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 그죠? 여기는 주택임대차가 아니고 일반 임대차입니다. 자, 이번에 갑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자, 요때 해지는 해지 통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해지 통고 즉시 해지.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해지 통고는 기간을 안정했을 때 하는 것이고, 즉시 해지는 기간이 있는데 임차인이 채무 불량했을 때 하는 것이 즉시 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간을 안정했기 때문에 즉시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 통고. 그럼 해지 통고는 언제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는 임대인도 해지 통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6개월 후에 종료, 임차인이 했을 때는 1개월 후에 종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은 6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란 말이야.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했을 때 6개월이 지나야 종료가 된다. 즉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2번도 틀렸다. 그 2번은 맞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자, 갑은 임대인 맞죠? 자,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된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3번. 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에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1기입니까? 2기입니까? 2기죠. 2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끼리 특약을 했다고 말이거든요. 자, 우리끼리는 한 번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했다고. 그러면 한 번의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특약을 했을 때 안 돼요. 왜요? 자, 이 해지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해도 무효야. 그래서 특약으로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이나 약정을 해도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여전히 2기를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갑이 토지를 병한테 양도하고 등기를 해줬다. 어른 갑과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권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하여간에 문제만 보면은 무엇이 멍하니 그렇다. 그 6번 시험 칠 동안에 좀 해소가 돼야 되겠다. 자, 갑은 토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병으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어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지. 만약 이것이 전세권 같으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지.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 하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꼭 기억하십시오. 좀 제발하고 기억 좀 해라. 제발하고. 자,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방식이 두 가지다. 임차권 자체가 등기되거나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제가 이거를 강의하니까 어느 학원에서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러면 대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주민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세상에 토지에 주민등록 하는 사람 봤습니까? 좀 정신 차리라.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일 때 하는 거야. 주택임대차. 그래,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말았어. 너무 열심히 해서 돌아붙어. 세상에 토지에다가 전입신고하고 막 이래서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근데 여기는 등기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 어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맞죠. 3번이 옳습니다. 자, 그 22번에 판례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도 올해도 유력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간에 약정이 없어가지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임차권이 소멸했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매수 청구를 하려면 먼저 갱신 청구를 거쳐야 됩니다.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이 돼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매수 청구할 때는 갱신 청구 없이 즉시 할 수 있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자, 이번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무조건 다 된다.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되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되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축해도 되고 다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3개 있다.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하나하나.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 세 번째가 임대차 목적에 위반된 지상. 비닐하우스 이거는 다 알고 있다. 자,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된 지상물. 그거 빼놓고는 다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3번에 경제적 가치 유무, 임대인에게 효용 여부도 행사 요건이 아니다. 다 됩니다. 자, 4번에 등기된 임차권자는 종료 후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있다.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 매수 청구를 7월 1일 날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주인이 갑다시로 바뀌어 버렸어. 땅 주인이 6월 1일 날. 자, 그래서 을이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을이 매수 청구를 하려고 가보니까 땅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죠. 누구한테 하나요? 갑에게 한다. 갑에게. 그래서 원칙은 갑에게 한다. 갑에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다시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을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하나 물어보자. 자, 갑다시는 현재 소유자, 양수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를까? 갑을. 호기시험에 갑 안 하고 그냥 말로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갑. 5월 1일 날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종료 당시 이래도 되고 임차권 소멸 당시. 자,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 소멸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소멸 당시의 임대인, 소멸 당시의 소유자 그렇게. 자, 그러면 5번은 보시면 5번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4번, 23번에 4번. 등기된 임차권 이래 돼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 갑다시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X. 무슨 소리고? 비 옵니까? 저는 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비 오면 그냥 나가서 맞고 다니고 싶어.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거든. 강원도에는 내 눈이 옵니다. 5월달에도. 그래서 막 눈은 꼴 보기도 싫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눈은 올 때는 좋은데 치울 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가 좋다. 비가 좋아. 눈은 안 좋아. 자, 5번에 봅시다. 건물 철거 약정 줄 거 보시고. 자, 건물 철거 약정은 다른 말로 지상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입니다. 자,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포기 특약, 철거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1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24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자,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한테 전대했다. 동의 있다. 동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두 개 있었죠, 그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기는 동의 있는 거를 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3월 1일 날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했습니다. 전대차 5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그 집이 이쪽으로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임대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동의 있는 전대, 적법 전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차권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음하고 애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만약에 두 번을 월세를 연체해가지고 갑이 즉시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소멸, 전차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해지했거나 합의로 종료시켜서 소멸이 될 때는 전차권은 존속합니다. 우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눈을 부라리고 요거를 찾아내라고. 합의. 자, 그 다음. 지금 이 전차인은 원래는 을에게 월세를 줘야 하거든요. 을한테 주고, 을은 갑한테 주고. 그 중간에 을이 떼먹어요. 을 표준말로 삥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삥땅. 법률 용어로는 횡령. 표준말로는 삥땅. 이렇게. 그래서 을이 떼먹기 때문에 갑이 월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전차인인은
갑에게 직접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법에 따르면 갑에게 지급해야 되고 계약에 따르면 을에게 지급합니다. 맞죠? 그럼 계약보다는 법이 우선해요. 그럼 법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지급하면은 깨끗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법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지급하면 을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 갑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을에게 지급을 해버렸어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법을 위반해서 을에게 지급을 해버리면 왜 을한테 지급할까요? 그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을이시다 이럴 때잖아. 그죠? 천재다, 천재. 천재야, 천재. 그래서 실전에서 목표를 85점으로 잡아도 되겠다.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을의 갑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주로 지급합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다시 제재를 갑니다. 을한테 지급한 걸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에 따라서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에 들어오면 병은 나는 을한테 줬다 하면서 거절할 수 없고 다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항할 수 없는 범위가 판례에 따라서 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전대차에서 매월 5일날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일 전에 지급할 수도 있고 5일 후에 지급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대법관들은 미리 지급한 걸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요 5일 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일 후에 지급한 걸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습니다. 에어컨을 부속했어. 그러면 병은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갑하고 병 사이는 임대차 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병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그죠? 을에게 수선을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수선을 청구하고 또 병이 을에게 수선비를 청구하고 을이 수선비를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매수 청구. 에어컨은 갑에게 바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다.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병이 전대차 계약성의 차임 지급 시기 5일이라 그랬죠. 5일 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병은 갑에게 수선비 상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선비도 청구할 수 없고 수선도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만 할 수 있다. 3번이 X로 정답입니다. 자, 4번에 좀 전에 했네요. 핵심이 뭐다? 합의 해지가 되면 전차권은 존속한다. 맞고. 자, 이 중에서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반을 넘겨버렸네. 예. 그럼 뭐, 1시간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너무 불만을 갖지 마라. 제가 특강할 때는 항상 오전에 좀 집중을 합니다. 왜? 밥 먹고 나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든, 학생들이.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천천히. 자, 여기 봅시다.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기간을 안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그러면 해지 통고하면 소멸, 병은 나가줘야 돼. 근데 병이 너무 불쌍해. 현지는 모르고 갑자기 나가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 해지 통고로서 병을 내보내려면은 해지 통고 사실을 병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면은 해지 통고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해지 통고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판례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을이 2번을 연체하면은 갑이 이제 해지 통고가 아니고 즉시 해지할 수 있죠. 즉시 해지. 그럼 즉시 해지했을 때도 병한테 통지해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때는 통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해지 통고보다는 즉시 해지가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즉시 해지는 통지를 안 해도 병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은 해지 통고입니까? 즉시 해지입니까? 즉시 해지. 즉시 해지기 때문에, 그죠? 자, 통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대로 병의 전차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40분이니까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시작합시다. 그래서